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이죠. 김은성 미술 감독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BS ANT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성이라고 합니다. 김은성 감독님. 네.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의 미술을 담당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세트, 그리고 재현 세트, 네. 그리고 기타, 소품 등등을 관여하고 있는 전체적인 미장센을 담당하고 있는 총체적인 미술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2015년 9월 1일부로 이제 SBS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입사하자마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이제 배정이 돼서 횟수로 지금 7년 차 그것이 알고 싶다 미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년째. 예. 혼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술 감독은 혼자 있습니다. 예.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미술 감독을 하긴 하지만 세트를 제작하고 담당하는 세트 감독이 따로 계시고요. 마감, 컬러링 등을 해주시는 작화 감독이 또 계시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직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제 그걸 총괄하시는 게 감독님 역할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미술 감독님 모셔달라는 얘기는 그 알자 초창기부터 있었어요. 예. 유난히 좀 미술 감독님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네,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저도 질문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의뢰를 해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이런 업무 과정을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대부분 재현 세트 위주로 의뢰가 오는 편이고요. 세트가 이제 필요시 의뢰가 오기 때문에 언제 올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어떤 세트가 필요하시다 하면 디자인을 하고 도면화하는데 보통 12시간이 제가 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세트 도면을 만드는 예. 구체화시키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협의에 이르게 되면 제작을 진행해서 세팅하고 진행하고 철거하는 과정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한 일주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 몰두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네네. 그러면 상당히 좀 그 알만 하시기도 바쁘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 알만 담당하시는 게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또 어떤 프로그램 하시는 거죠? SBS의 디자이너가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만 할 수는 없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생방송 인기가요를 제가 담당을 하고 인기가요. 있고 그리고 스포츠 뉴스 쪽을 또 담당을 하고 있고 당신이 혹하는 사이. 아, 그것도. 예. 아니 SBS 디자이너분 20분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네네.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혼자? 제가 좀 일이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알이랑 인기가요를 같이 하셔가지고 네네. 생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 K-팝의 유령들 그 편에서 나왔던 석상이 있는데 그게 인기가요에도 똑같이 등장했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이기현 PD 분에게 인기가요 세트를 제작해달라고 의뢰를 받은 거예요. 아, 그 알팀에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인기가요 디자이너니까 인기가요 바닥 무대를 축소해서 해드리고 그 바닥만 있기에는 빈약해서 그 주에 했던 AB6IX라는 팀의 석상을 크게 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눈을 붕대로 다 가린 상태였었죠. 근데 K-팝의 유령이라는 또 컨텐츠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붕대를 풀고 칠을 좀 보수를 하고 좀 변형을 해서 이제 갖다 놨었던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티즌 분들이 그렇게 저는 변형을 했다고 해서 모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알겠던데요? 그래서요.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300회 가까운 그것이 알고 싶다 미술 담당을 하신 건데 가장 처음 제작한 그 알 세트 기억나시나요? 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방송 세트로서는 제가 처음 제작을 했었던 건데요. 네. 1003회 이태원 살인 사건의 화장실 세트를 제가 제작을 했었어요. 그게 첫 제작했던. 예, 그렇습니다. 그때 좀 기억나세요? 제작할 때 기억에- 처음이었으면 좀 이제 긴장도 했을 테고 네. 그랬을 텐데. 기억이 많이 남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이제 건축 전시 업계에 있다가 방송국에 입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시요? 예. 그전에도 이제 화장실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사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마감재 고르는 것만 해도 이제 3일씩 걸리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화장실은 3, 4일 만에 이제 그 세트를 갖다가 비슷하게 그런데 속으로 아주 방송국 놈들 이러면서 하셨겠네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도 방송국 놈. 그렇죠. 사실 방송국 놈이긴 하지만. 네. 네. 3일 만에 만들고 나서는 좀 이렇게 만족
하셨어요? 이게 될까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틀 만에 이게 디자인부터 제작이 되는구나. 모니터링 해보니까 실제 화장실 같이 나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카메라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런 교훈도 얻었고요. 다른가요, 그게? 그럼요. 카메라의 눈은 그 카메라에 고정된 그 부분만 잘 나오면 되는 부분인데 눈으로 보는 것은 이제 시선만 살짝 돌려도 이제 다른 그림이 바로바로 펼쳐지잖아요. 근데 처음 하셨을 때 비해서는 지금은 꽤 오랜 시간 하셨으니까 예. 그때 비해 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럼요. 화장실이 뭐 10개가 나와도 5일 안에 다. 지금 이제 SBS ANT에서 미술 감독을 하시기 전에 네네. 건축 전시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하시다가 방송 미술 감독으로 오시게 된, 전향하시게 된 이유가 네. 있나요? 그 댓글 중에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감독님도 뭐 그 알이냐고 그러는데 아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아, 그 원래? 전에, 예. 또 입사 면접 때도 그것이 알고 싶다 세트에 대해서 읊어봐라 그런 질문을 받아서 이제 대답을 잘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 그래서 근데 마침 또 와서 첫 맡게 된 업무가 그것이 알고 싶다였던 거고. 예, 뭐 제가 어느 정도 지원한 면도 있고요. 야, 예.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내가 SBS 들어와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맡게 됐을 때. 그 영화 소울에서 재즈 연주가가 이제 좋아하는 밴드 도로시아 카르텔 그 밴드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니까 어떠냐고 그러길래 이제 내일도 똑같이 일하는 거지. 뭐.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7년 가까이 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관악구 봉천동 모자 살인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남고요. 왜냐하면 다른 세트는 스튜디오에 이제 비슷하게 재현을 하는 세트였는데 그것은 현장 주소를 이제 넘겨주고서 현장을 사건 이전 상태로 이제 돌려달라는 그런 의뢰를 실제 사건 현장에다가 세트를 지은 거예요? 네. 가능해요, 그게? 퇴거 명령 받은 그런 상태에 있는 곳이니까 가구나 뭐 기타 등등 없었던 상태였고 받은 사진 바탕으로 소품하고 그런 걸 비슷한 걸 갖고 와서 세팅을 다 해드렸죠. 방마다. 근데 계속 그 아래에서 작업하시더라도 실제 사건 현장을 가실 일은 잘 없잖아요. 예, 거의 처음 없죠. 가셨을 예. 것 같은데 그 현장에 가서 그 작업하실 때는 좀 어떤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그곳에서 희생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평소 생활했던 생활감, 낙서 등등이 이제 남아있어서 그런 부분 또 굉장히 숙연해졌고 소품 감독님과 함께 꽃을 사서 갔었죠. 그때 또 비도 엄청 많이 왔거든요.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이제 하얀 국화를 하나 갖고 가서 간단하게 추모를 드리고서 작업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봉천동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 사건 현장에서 재구성을 했던 건데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예 그냥 빈 공간에 세트를 지어서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는 건데 가장 재현하기 어려웠던 장소 기억나시나요? 1214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카톨릭 대학교 자살 사건이었어요. 네. 교당에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허가를 못 받으신 거죠. 아, 그 성당에. 예. 그런데 그 성당은 꼭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때 금요일날 녹화했는데 목요일날 한 11시인가 그때 밤에 예 전화가 와가지고 성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지워달라고? 네. 하루 만에? 하루가 안 되죠. 1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뭐 동현이야 어찌어찌 치겠지만 이제 제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화판을 레이저 가공을 해서 대리석 느낌 나게 페인팅을 하고 그리고 성당의 특징이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니까 그것을 아크릴에 출력을 해서 이제 붙이고 그래서 어찌어찌 촬영을 했죠. 그렇게. 예, 그건 저도 그때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생각만 해도 되게 힘든가 봐요. 얼굴빛이 확 지금 안 좋아졌거든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그 나름의 에피소드가. 참 그게 안 돼야지 그렇게 의뢰를 안 하는데 항상 되니까 또 일을 한단 말이죠, PD들이. 그런데 뭐 그런 차이 아니겠어요. 돼서 레전드로 남느냐 안 돼서 촬영망에서 이제 레전드로 남느냐. 난 레전드다. 아니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저도 세트를 몇 번 지었는데 기억나는 게 미입주 아파트 사건. 그때 이제 현관부터 해서 싹 다 지어서 특히 화장실에 좀 힘을 줬던 걸로 기억나는데 저 그때 보고도 와 되게 정교하다. 작은 전단지 이런 거 붙이는 것까지 되게 예. 그대로 재현이 돼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사진 보고 다 그대로 재현을 하셨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미입주 아파트 특징이 업자분들이 이제 가서 일하시고 그러면 이제 식사를 갖다가 배달 음식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붙어 있는 게 또 미입주 아파트의 특징이거든요.
미입주 아파트의 특징을 보여드리려고 전단지를 일부러 붙였던 거죠. 그럼 그 전단지를 감독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에픽 해가지고 붙였었죠. 예. 디테일 장인이네요 정말.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만드신 것 중에 가장 현장에 가깝게 내가 만족스러웠던 세트. 스티디 디자이너가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 그래요? 예. 항상 배고프시네요. 예, 배가 항상 고프죠. 오늘 점심 드셨고요? 샌드위치 하는 거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항상 배고프신 우리 미술 감독님. 그 아리분들한테 네. 커뮤니티 통해서 질문을 받았잖아요. 예. 그 질문들을 제가 모아서 드려보겠습니다. 짱구머리 국밥님. 그 알을 보면 영화나 뮤지컬 세트장을 보는 듯합니다. 평소에 관심 있으시거나 많은 영감을 얻게 해준 작품이나 감독이 있을까요? 방송 세트든 어쨌든 세트라고 하는 것에 큰 영감을 준 곳은 있어요. 런던에서 이제 오페라의 유령 세트를 보고서 마리아 리오른슨 디자이너 세트거든요. 아, 저 세트 하는 것도 되게 멋있는 직업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오페라 유령을 보고 네. 아 나도 저거 만들어야겠다 하고 싶다. 또. 왜냐하면 그 수많은 관객이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에 아주 큰 일조를 하는 부분이 그 세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런던 올림픽 때 런던 촬영 갔다가 예. 오페라 유령 봤었어요 뮤지컬을. 네네. 근데 영어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또 국내 와서 새로 봤거든요. 예.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서 큰 감명을 또 받고 오기도 하고. 네네. 그러네요. 그 다음 질문은 좀 황당했던 의뢰에 대한 질문이 또 있는데요. 앤더슨님, 이런 것까지 만들어 달라고 싶었던 감독님을 당황시킨 소품 혹은 세트가 있었나요? 제주 꽃바구니 살인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똑같은 공간을 두 개를 해서 네. 화재 전에 버전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화재 후에 버전이 하나 있어야지 되는 거죠. 아 그게 화재 사건인데. 네네. 그래서 에어컨, 침대, 뭐 생활 공간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갖고 가서 이제 직접 태웠거든요. 아 진짜요? 네. 직접 태우고 실제 에어컨을 다 태운 거예요? 예, 실제 에어컨. 에어컨 사가지고 예, 소품 감독님이 고생 되게 많이 하셨죠. 그럼 같은 공간인데 네. 화재 나기 전, 네. 후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은 전 상황을 찍고 나서 태우고 이걸 찍는 거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 상황상 태우고 하려면 이제 시간이 이제 더 필요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이제 이곳에서도 필요하시고 저곳에서도 필요하시고 그걸 동시에 둘 다 필요한 거였네요?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거기 이제 태우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네.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이제 중고 불품 업체에서 이제 구매를 하죠. 이제 구매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따로. 아 그래요? 예. 아 그 궁금했거든요. 소품들 보면 항상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궁금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TV, 소파 뭐 수십 종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 이제 또 구매도 해야지 되는 거고 없으면 또 다른 데 가서 구해야지 되는 거고 없으면 또 지방 가서 구해야지 되는 것이고 뭐 노고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일이겠네요. 네. 다음 질문 이준봉님. 당시 현장에 실제 사진이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한 경우 세트장의 구성은 어떻게 하시나요? 감독님의 상상에 맡기시는 건가요?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을 사실적으로 구현해내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의뢰가 올 때는 그렇게 친절하게 오지가 않죠. 뭐 경찰분들이 피디들이 친절하게 의뢰하지 않나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형사분들이 이제 끄적끄적 남긴 사건 파일이라든지 메모라든지 그것도 십수년 전 것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네. 근데 세세하게 보는 편이고요. 이춘재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걸어가다가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면 정보가 없지만 몇 발자국을 걸어가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사이즈가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이고 담벼락을 갖다가 눈을 돌려 볼 정도면 아이 레벨 아래 높이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당시 사진은 없지만 예, 당시 그 수사 자료 뭐 몇 글자 있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또 네네. 구성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허투루 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한 사람은 자고 있었고 그 방으로 건너와서 몹쓸 짓을 했다 뭐 그런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한 사람이 누워있는 그 사이즈가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제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문을 나왔다. 그러면 보통 지금의 문 같은 경우에는 고개를 숙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150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160 정도 되는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이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사실 보는 사람들은 네. 담벼락 높이나 문 높이 이런 것들에서 유심히 안 볼 수는 있는데 네네. 감독 입장에서는 최대한 실제에 가깝게 구성을 하시는
네. 설계를 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알을 되게 실감나게 뭐 재현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감독님이 정말 그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분이라는 거를 새삼 깨닫게 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세트나 소품 중에서 가장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있다면 호텔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김성재 사건이었는데 호텔을 갖다가 이제 다 지어놓고 녹화를 스태프들이 모여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렌트로서 대체가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뭐 열심히 자료조사해가지고 다 지어놨는데 방송이 불발돼서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성재 씨가 묵었던 그 호텔을 그대로 재현을 했던 거예요, 세트로? 예, 맞습니다. 레지던스형 호텔이었는데 배정훈 PD로 기억을 하는데 홍은동에 있는 그 실제 호텔에 가서 투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1박 2일 동안. 그러고서 각기 다른 그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전송을 다 해주시고 그런 경우 굉장히 감사하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료가 이제 풍부하면 그만큼 더 사실적으로 재현을 할 수가 있다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형 숙박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층고도 높고 마감도 좀 틀리고 당연히 제작비도 어느 정도 이제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용을 못하게 돼서 아쉽게 생각하죠. 네. 어쨌든 촬영했던 영상은 있으니까 언젠가 그게 좀 이렇게 세상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그 세트가 중요하다기보다 그런 미스테리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도 가져주시고 저는 희망을 하는 거죠. 근데 매번 그알 세트 제작하시니까 일단 범죄 현장이잖아요. 가끔은 좀 그런 거 말고 네. 좀 밝은 공간, 좀 행복한 공간 이런 거 만들고 싶다라는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좀 다루기 힘든 부분이고 그렇죠. 뭐 타 프로그램에서 이제 밝은 세트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위안 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에서요? 인기가요 같은 경우에는 아이돌이 이제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제 갑자기 표정이 확 달라지시는데요? 아이돌 얘기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힘써주시는 미술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요. 그 알절에 출연하신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 알이로서. 네, 불러주셔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고요. 저로 인해서 이제 그 알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이라도 높여지시고 그다음에 제작진의 노고라고 해야 될까요? 저 말고 연출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해주시니까 더 많이 봐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수줍어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오늘 말씀 나누니까 정말 뭐 한 땀 한 땀 되게 진심 어린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본방사수들 하시죠? 그럼요. 네, 이번 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Your fake shots won't touch me.